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색이 집권여당 대표란 자가 1호 당원인 현직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놓고도 그 비극을 밟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바로 다음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한동훈에 대해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인 이희영 정보체계학 박사가 통렬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박사는 개도 밥 먹어가며 키워준 주인을 물지 않거늘 귀양가 있는 자를 불러 장관을 시키고 당대표까지 시키며 모든 것을 주었거늘 개보다 더 주인을 물고 찢었다면서 개 중에서도 미친 개보다도 못한 한동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북한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젊은 엘리트 탈북민인 김금혁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은 한동훈과 같은 기득권자들이 시대교체를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한동훈은 양심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먼저 예비역 육군대령인 이희영 박사는 개보다 못한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내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개도 밥 먹어가며 키워준 주인을 물지 않거늘 귀양가 있는 자를 불러 장관을 시키고 당대표까지 시키며 모든 것을 주었거늘 개보다 더 주인을 물고 찢었다. 개 중에서도 미친 개보다도 못하다. 한동훈은 원래가 좌파다. 부인은 문재인 맘카페 회원이고 이모부는 종북 좌파 NL계열 언론 프레시안 창설자다. 이자가 이원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을 씌워 30년 징역형과 벌금 1천억을 구형한 악질검사로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였다고 자랑하는 똥개보다 못한 자다. 그때 한 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닦아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한 은인 대통령을 또다시 물어뜯었다. 이런 미친 개보다 못한 자가 출마하겠다고 여의도에 나와 똥개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유치하게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며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란다. 이놈아, 너부터 교체하면 된다. 그리고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놈이 반듯한 대통령, 반듯한 나라를 다 망쳐놓고 무슨 개풀 뜯는 소린가. 매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인민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냐? 내가 니놈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 이영 박사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이놈은 본시 좌파와 이재명, 민주당과 한패여서 선거에 나와 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재명이 고맙다고 업고 다닐 테니 말이다. 지금의 있기까지 키워준 대통령을 물어뜯은 놈이 미친 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나와서 희낙 나가는 똥개보다 못한 놈이 관사를 떠나는 대통령의 마음을 털 것만큼이라도 알까. 용서 못할 천하의 반란의 수괴, 역적, 배신자, 그 이름 한동훈. 이렇게 육사 출신의 예비역 육군대령인 이희영 박사가 한동훈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김일성 종합대 출신 탈북자인 김금혁 씨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시대교체에 운운한 한동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태지가 세상을 뒤흔들었던 시기 그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다. 그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크게 바뀌었고 본격 아이돌 전성시대로 들어섰으니 서태지의 영향을 받았던 H.O.T나 잭스키스, S.E.S 모두 20대였다. 시대교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혁파를 필요로 하는 시대의 온갖 혜택을 꼼꼼히 누려온 한동훈과 같은 기득권들이 시대교체를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여전히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꼼수며
시대교체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아집인 것이다. 시대교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시대의 공고한 구조 속에서 능력은 있으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구호이자 그들의 과제다. 자리란 자리는 다 꿰차고 누릴 수 있는 영유는 모두 차지했던 한동훈과 같은 이가 시대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보여주는 단편적 예시가 되겠다. 20대 지지율 1%를 기록 중인 한동훈은 결코 시대교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어떠한 대표성도 없는 그가 어찌 시대교체를 말할 수 있겠는가. 여의도 정치권의 고령화로 인해 한동훈 같은 50대 중반이 조금 젊어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겠으나 여의도 밖으로 조금만 시각을 돌려도 50대 중반은 회사에서 퇴직하는 나이이다. 자꾸 그렇게 자기 나이를 잊고 젊은 척, 감각 있는 척 하면 할수록 한동훈에 대한 2030의 불호는 좁혀지지 않는다. 2030이 그를 배척하는 것은 단지 한동훈이 배신자라서가 아니라 별로 젊지도 않은 양반이 2030의 몫을 가로채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금혁 씨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양심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영 박사는 최근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번 한국의 대선이 부정선거 가능성 99%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99% 부정선거에서 대선 치러자고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선거 부정 의혹을 막아야 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이 박사는 미국 폭스뉴스는 한국의 대선을 부정선거 가능성 99%라고 보도했다. 이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전자개표기의 불투명성, 사전투표 조작 등을 토대로 했다고 했다. 핵심 의혹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극단적인 반대라는 점,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서부와 연결해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관장소 등에 대한 CCTV의 꺼짐과 외부인 출입 장면 등 CCTV의 불신이다. 만일 이런 부정선거가 지난 총선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주당의 50% 정도 의원은 가짜 의원들이다. 180여 석을 차지한 거대 민주당은 이런 가짜 의원들을 동원해 30회 탄핵을 발의했고 무수한 악법을 식은 죽 먹기로 만들었고 예산도 지들 마음대로 삭감했다. 특별히 정액해 준 곳은 법원이다. 재판받을 게 많으니까.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 의해 진행된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라는 합리적 추론이 성립된다. 이런 신뢰 없는 선거 시스템으로 또 대선을 치르는 것은 바위에 머리 박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 박사는 이어서 최근 선관위 주최로 열린 이른바 선거 시스템 시연회 때 나타났던 코미디 같은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선관위는 이런 부정선거를 의식했는지 선거 시스템 시연회를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연을 통해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한 시연이다. 먼저 투표한 봉인지가 뜯어도 뜯은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변명은 봉인지에 사인했단다. 누굴 애로 보나? 봉인지 뜯어버리고 새 봉인지에 적당히 사인해 붙이면 개표 때 사인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 그리고 왜 투표관리관 도장은 안 찍는 건가? 그게 무슨 시간이 소요된다고? 스캐너는 1% 미만의 제작사 것은 탈락되고 왜 10%의 미판독의 부실한 스캐너를 구입했나? 변명이 자기네가 구매한 게 아니고 조달받은 거란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버벅거리며 CCTV를 다 설치해서 문제없다 했다. 그럼 왜 CCTV가 자꾸 멈추나 했더니 연결된 PC 용량이 적어서 그렇단다. 도대체 말인가 소인가? 그 많은 선관위 예산은 어디다 쓰고 PC 살 돈도 없나?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이다. 개표 상황, 보관 장소를 직접 보고 또 24시간 지키게 해달라 요구해도 경찰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동문서답을 해댔다.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했다.
100가지 의심스러운 문제는 다 막을 수 없다. 배째라다. 그리고 드디어 자백했다. 밖으로 송출되는 CCTV는 영상이 조작될 수 있다. 선거 시스템에서 해킹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대선을 치른다고? 백전백패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면서 또한 선거가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대선 전 부정선거를 반드시 바로잡고 사람의 눈으로 지켜보는 선거만이 믿을 수 있는 선거다. 온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한국에서 바로 4.15 총선이 있었던 그해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당국 수장이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툴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실장 실장은 최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내각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했고 해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0년 치러진 미국 대선이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발견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미 보수 언론들과 여당인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버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확보한 증거는 종이투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그렇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미국 선거는 공정하다고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확보한 증거에서 드러난 해킹의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게버드 실장의 이번 보고는 전자투표의 안전성에 관한 미 정가 안팎의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국장을 지낸 크리스 크랩스의 당시 선거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직권조사의 길을 열어젖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난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착착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이고 세계 최대 IT 강국이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고 모든 면에서 지구상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에 대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도대체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가요? 한국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이제 말하는 게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 모두 기각됐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 진행된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예 입 다물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던 자들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자들이 도대체 제정신들입니까? 도대체 머리들이 지금 비은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양심에 털난 사람들입니까? 미국하고 한국을 당장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상황을 보면서 미국처럼 한국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죠. 지난 4.15 총선 등에서 100%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은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건 좀 조심한다 하더라도 온갖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엄까지 선포하는, 정말로 대통령의 비상대권까지 발동했는데 그걸 조롱하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부정선거는 없어요, 이따위로 말하는 자들이 도대체 제정신들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아주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수사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임박한 대선에서 또다시 그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게 되고 무슨 음모론 운운하며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이 한국의 정치권, 한국의 언론계 온갖 곳에 있다는 이 현실이 대단히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